여기까지 오셨으면 거의 다 오셨습니다. 갈변사과와 사과씨 문제의 끝판왕 사과즙입니다. 사과즙은 어떤 사과를 넣었는지 알 수 없고 사과를 통째로 넣으니 햅섭을 받아 다 걸러내었다 해도 의심이 가기 마련입니다. 그럼 이러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건강을 위한 지식사전 건강한 정보TV입니다. 가을의 끝물인데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사과가 있어 행복합니다. 그런데 사과 한 번에 다 먹지 못하고 남겨놓으면 갈색으로 변하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런 갈변사과가 인체 유해하다는 내용들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오늘은 내 몸 챙긴다 생각하고 이 문제부터 풀어볼까 합니다. 몸에 좋고 맛도 좋은 사과를 악역으로 만드는 이분들을 위해 준비한 내용입니다. 자, 그럼 출발합니다. 고고싱! 오늘의 이야기 첫 번째는 갈변된 사과를 절대 먹지 마라? 인터넷을 돌아다니다 보는데 어이가 없으면서도 혹시 하는 문장을 보게 되었는데요. 갈변된 사과를 먹지 말라는 이야기. 찾아보니 같은 주제를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더라고요. 요즘엔 밀폐용기가 잘 되어 있어 먹다 남은 사과를 습관적으로 밀폐용기에 넣어 냉장고에 보관해 두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예, 저도 그런데요. 그래서 더욱 자극적으로 느껴져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쉽게 말해 껍질에 상처가 생기거나 사과를 자르게 되면 산화 반응이 시작되고 사과는 갈변 현상 즉 갈색으로 변합니다. 이렇게 갈변된 사과를 먹으면 몸에서 활성산소가 생성되어 그렇다는데 과연 그럴까요? 우선 정리가 필요한데요. 사과에서 발생하는 활성산소와 인체에서 발생하는 활성산소는 영어 철자로는 같습니다. ROS입니다. 그러나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아무런 연관성이 없답니다. 사과는 신선한 과일로서 산소를 흡수하여 식물 내의 대사 활동에 사용합니다. 이 과정에서 식물은 광합성을 통해 탄소 발생 물질과 산소를 생성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생성된 활성산소는 세례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화학적 반응에 기여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식물체 내에서 생명활동에 사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과에 포함된 활성산소는 일반적으로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체 내에서 활성산소는 세포호흡 과정에서 생성됩니다. 이 활성산소는 세포 내 유기 화합물과의 화학 반응을 일으켜 에너지를 생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즉 인체에 활성산소가 없다는 것은 죽은 시체라는 것이지요. 세포가 숨을 쉬지 않으니깐요. 그래서 세포가 존재하는 한 활성산소는 존재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활성산소는 산화 스트레스를 일으켜 세포 손상과 노화를 유발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활성산소의 높은 수준은 산화적 손상과 질병 발생의 연관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인체는 항산화 물질을 발생시켜 활성산소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합니다. 즉, 몸은 알아서 자정작용을 한다는 이야기이지요. 몸의 이상 징후 감지 시스템을 너무 무시하지 마세요. 그럼 갈색으로 변한 사과도 인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냐고요? 역시 인체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인체에 큰 영향을 준다는 이야기와 논문은 보지 못하였지만 영향이 없다는 논문과 이야기는 많답니다. 과일의 부패 과정에서 산소와 함께 활성산소가 생성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식물세포의 손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화학 반응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활성산소는 부패 과정에서 자유로이 생성되며 과일이 썩을수록 활성산소의 수치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부패된 사과나 과일은 산화되고 미생물이 번식하기 시작하며 이러한 프로세스에서 활성산소가 생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패 과정이 진행되면서 과일 내에서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며 활성산소는 이러한 화학적 변화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활성산소는 일반적으로 식품의 신선도와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정도로 높은 농도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썩은 과일만 먹는 사람은 없겠죠. 두 번째, 사과씨를 먹지 마라? 이 이야기는 사과씨는 청산가리 성분과 같아서 먹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로 들으면 어떠신가요? 먹으면 큰일이겠구나, 혹은 지금까지 이상 없던 것이 다행이네 하는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부분이지요. 과유불급. 사과씨에 정말 청산가리 성분이 있을까요? 예, 이는 사실입니다. 사과씨에는 씨앗 안에 존재하는 성분 중 하나로 사과씨 청산가리 계통인 아미그달린이란 물질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안화물을 생성할 수 있는 화합물로 무독성 형태에서 특정 조건 하에서 시안화물이 생성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특정 조건은 씨앗을 씹어서 으깨어 먹거나 소화 과정에서 으깨어지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안화물은 고농도로 섭취될 경우 인체에 유해할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 중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무섭나요? 자, 우리는 이제 양에 집중해야겠지요. 보통 사과 한 개에 함유된 청산가리의 양은 0.07에서 0.3mg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인체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죠.
청산가리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사과씨만 모아서 일반 종이컵 반컵 정도를 채우고 이를 으깨어 먹으면 완벽한 청산가리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런 분들은 없겠죠. 그래도 무서우시다면 사과씨는 빼시고 드시고 입안에서 그냥 넘어갔다면 아무 생각 없이 있으셔도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사과즙은 어떤가요? 여기까지 오셨으면 거의 다 오셨습니다. 갈변사과와 사과씨 문제의 끝판왕 사과즙입니다. 사과즙은 어떤 사과를 넣었는지 알 수 없고 사과를 통째로 넣으니 햅섭을 받아 다 걸러내었다 해도 의심이 가기 마련입니다. 그럼 이러면 어떨까요? 신선한 사과를 넣었으며 사과씨를 아예 빼고 사과즙을 만들었다면요? 예, 맞습니다. 요즘 지식 수준 높으신 농부님들 덕분에 사과씨 제거한 사과즙을 만드는 곳들이 많아졌으니 아이를 위한다면 신선하면서도 사과씨를 뺀 사과즙을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제 정리합니다. 하나, 갈변한 사과 드셔도 인체에 무해하다. 단, 식감이나 맛은 떨어진다. 둘, 사과씨는 청산가리 성분은 있지만 많이 먹지 않으면 이상무. 셋, 사과즙은 고르실 때 사과씨를 뺀 것을 추천드립니다. 몸에 좋은 사과 악역으로 만들 필요 있나요? 그냥 편히 맛나게 드시면 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건강 지식 하나 챙겨려니 이것저것 해야 될 것이 너무 많다고요?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정보TV가 더욱 알찬 내용을 더더욱 쉽게 준비해서 찾아올게요. 앞으로도 싱싱한 건강 관련 정보를 원하시면 좋아요, 알림 설정은 건강한 정보를 얻는 첫걸음입니다. 준비한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로 생각을 남겨주시고 주변에 널리 공유해주세요. 공유해주시면 인생이 윤택해지고 마음이 건강해지는 정보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